고등학교의 체육시간, 아무래도 오늘은 풀장에서 수고를 하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캐리에겐 이런 단체 활동이 별로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딘가 잔뜩 움츠린 듯한 모습은 누가 봐도 그녀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샤워를 하던 도중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갑자기 피가 흐르는 걸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물론 그녀가 어딘가를 다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월경, 즉 생리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겪는 일이 그녀에겐 그 누구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며 울부짖는 그녀를 향해 비웃으며 탐폰을 던져대는 여학생들. 그들에게 캐리는 그저 조롱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겨우겨우 캐리를 진정시키고 아무래도 이번 일로 인해서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는 교장. 하지만 캐리는 어떻게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걸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감정이 격해질수록 주변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죠. 캐리의 어머니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광신도입니다. 월경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벌이라며 외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보통 광신도는 아닌 듯 보이네요. 심지어 그녀를 벽장 속에 가두기까지 하는 엄마. 그리고 캐리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번에는 갑자기 문에 커다란 금이 가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가련한 소녀를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샤워실에서 캐리와 함께 있던 동급생 수.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심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완전히 정반대 행보를 보이죠. 그녀의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모자라 아예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체육교사인 데자르댕은 지난번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의 존재까지 알고 있는 그녀는 단체 기합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업에서 추방을 시키고 수업을 듣지 못하면 졸업 파티에도 갈 수 없죠. 하지만 크리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이 아주 조금도 없는 것 같네요. 한편 캐리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과 인터넷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초능력, 정확히는 염력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캐리에게 줄곧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수는 자신의 남자친구 토미에게 자신이 빠질 테니까 졸업 파티에 캐리와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이벤트인데 이 정도면 정말 깊이 완성하고 있는 듯하네요. 어쩌면 캐리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될 수 있었겠죠. 그녀의 부탁에 결국 토미는 계속 캐리에게 접근합니다. 물론 캐리도 토미가 자신을 놀리려는 줄 알고 경계하지만 그의 끈질긴 제안에 결국 승낙하고 말죠. 캐리가 졸업 파티라는 꿈에 젖어있는 동안 크리스는 끔찍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 빌리 그리고 그의 패거리들과 함께 돼지의 피를 구하려고 농장에 침입하는 크리스. 물론 이 사건이 이후에 엄청난 참극의 시작이란 걸 이들은 죽기 직전까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연출한 1976년작을 원작으로 2013년에 새롭게 리메이크된 이 영화는 원작 영화의 리메이크에 상당히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장면의 연출은 물론이고 대사도 똑같은 것들이 많죠. 다만 다른 점은 시대의 배경이다 보니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과 인터넷 플랫폼 등 아무래도 현 시대의 문물이 자주 등장하죠. 이 영화에서는 피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며 또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요소입니다. 캐리가 처음으로 생리를 하는 순간 그녀가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장을 했음과 동시에 이후부터 계속 그녀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광신도인 어머니는 이것에 대해서 그녀가 지은 죄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캐리는 엄연히 피해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해자가 되는 피해자이지만요. 보통 다른 매체에서 피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지만 이 영화에선 반대로 비극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졸업 파티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 대학살을 벌인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더 확실해지죠. 배우들의 연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특히나 이 영화는 주인공인 캐리의 심정에 이입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어머니와 그녀를 비웃기 바쁜 동급생들, 그리고 앞장서서 그녀를 괴롭히는 악역까지. 캐리가 드레스를 만들기 위한 원단을 고르는 장면은 그녀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졸업 파티에 가기 원하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의 평범한 학생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찰나의 행복도 그녀에겐 허락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행복할 수 없는 그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더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했고 그 이유가 성폭력으로 인해 태어났다는 설정부터가 시작부터 상당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토리만 놓고 보았을 때의 이야기고, 개인적으로는 캐리 역의 클로이 모레츠를 캐스팅한 건 약간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아무리 학교에서 말수가 적고 음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렇게나 예쁜 여자애가 자신과 같은 동급생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닐까요? 물론 클로이 모레츠의 연기 자체는 흠잡을 부분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그녀의 이미지가 오히려 역할에 어울리지 않아서 발목을 잡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리메이크 영화다 보니 아무래도 원작과의 비교는 사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장 큰 차이점은 캐리의 대학살 장면입니다. 원작의 캐리가 정말 차분하고 은은하게 자신의 억눌린 분노를 표출하는 캐릭터였다면 이 영화의 캐리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여태껏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을 학살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장면이 주는 공포감의 무게는 원작이 아주 훨씬 더 무시무시합니다. 리메이크도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원작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조금 어렵네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존재가 있다면 한 번쯤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